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살고 있는 44만 유튜버 하루키입니다. 저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국가별 시민의식을 실험하는 영상을 주로 찍고 있어요. 이걸 편집해 영상 컨텐츠로 만들고 있죠. 특히 여성에 대한 각국의 시민의식을 테스트하는 데에 주력을 두고 있어요. 여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의 각국의 반응을 촬영하는 거죠. 이것으로 그 나라의 국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영상은 늘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 네티즌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각국의 흥미로우면서 자극적인 반응은 조회수를 올리기 좋아서 저는 평소에도 외신 기사나 뉴스, 유튜브 등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러던 중 제 이목을 끄는 영상 하나가 있었는데요. 중국 배우의 생리에 관한 논란 영상이었습니다. 안젤라 베이비라는 중국의 여배우가 중국의 유명 버라이어티 쇼인 킵 러닝에 출연해서 겪은 곤욕에 대해 인터뷰하는 것이었는데 생리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여 중국 시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았더라고요. 중국 네티즌들의 비판이 너무 강해서 안젤라 베이비는 직접 중국의 웨이보 플랫폼을 통하여 버라이어티 촬영 당시의 상황을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안젤라 베이비가 말하길 생리 첫날이라 물에 들어가는 방송이 쉽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발은 더욱 심하기만 했어요. 당신이 정말 생리 중이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힘들었다면 왜 쇼에 출연한 거예요? 집에서 쉬지? 중국에서는 생리에 관련된 주제로 얘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궁금했어요. 다른 나라도 그런지 말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간 나라는 태국이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시도했던 실험은 여성인 저 혼자 치마에 생리열을 묻히고 돌아다니는 것이었어요. 그 상태로 길을 잃은 관광객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는 태국인의 반응은 최악이었습니다. 4명의 태국인 남성이 쑥덕거리고 낄낄대며 제 뒤를 졸졸 쫓아오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쑥덕거리기만 하더니 겨우 제게 사실을 알려주려고 말을 꺼는 건가 했는데 생리열에 대해선 알려주지 않고 그저 외국인인 저를 성희롱할 뿐이었어요. 일본 야동에서 저 같은 여자를 많이 봤다면서 저를 신기해하면서 불쾌한 터치를 많이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를 가볍게 보고 함부로 해도 되는 여자 취급을 하였죠. 태국에서 지역을 바꿔가며 여러 차례 시도했었지만 결과물은 비슷했습니다. 태국에서의 불안전한 치안의 위협을 느낀 저는 다른 태국인들에게 따로 도움을 청하지도 못했고 당연하게도 아무런 도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태국인들 무리에 둘러싸여 위기 상황까지 내몰릴 뻔한 저를 구한 건 태국인이 아니라 유럽에서 관광 온 여행객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태국 여행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큼 별로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태국에서뿐만 아니라 같은 설정 상황을 국가별로 실험해보았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실험이 네티즌들의 반응을 제일 뜨겁게 달궜거든요. 다른 국가의 반응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자의 생리 부분에 대해 소극적인 편이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생리를 표현할 때 영국인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며 벨기에인이나 그리스인들은 러시아인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선 피라는 것이 불결한 걸로 치부되어 여성이 생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결한 존재로 여긴다고 해요. 저희 일본에서는 공산당이 쳐들어왔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생리는 각국 불문하고 숨겨야 하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많이들 표현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여성 구독자들은 더 궁금해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조심스러워하며 애둘러 표현하는 생리열을 묻힌 상태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이 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과연 태국인들과 반응이 같을지 그 반응이 궁금해서 시작한 실험 콘텐츠였지요. 생리는 어느 나라에서나 조심스러운 부분이겠지만 중국에서는 더더욱 폐쇄적인 영역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중국의 실반응이 궁금하여 방문해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어디까지 여성의 생리 부분을 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제가 중국에 방문했을 시기에는 마침 중국 남서부 윈난성에서 소수민족이 개최하는 전통 행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물을 튀는 축제는 태국의 송크란 축제와 비슷한 의도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축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의와 소원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축제입니다. 여느 때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축제 현장을 보니 제가 촬영을 시도하기에 아주 적합한 조건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국인이 유독 많은 축제 한가운데서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태국에서보다 훨씬 더 경악스러운 어쩌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리가 샌 것을 본 중국인 남성들이 저를 향해 물총을 겨냥했고
제가 어찌 손쓸 수 없게 물세례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것에 정신 팔려 있는 사이 제 신체에는 수많은 손이 오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옷을 찢겼고 그곳과 엉덩이까지 거침없는 물세례와 접촉 공격을 당했어요. 수많은 중국인이 저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도움이 필요해서 주변을 둘러봐도 비슷한 상황만 연출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저처럼 추행에 노출되어 있었고 도움을 청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죠. 저는 결국 이 무자비한 상황에 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그런 미개한 행동을 어렵사리 촬영하느라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제 채널의 영상이 수백 개는 되는데도 감히 단언할 수 있어요. 모든 촬영을 통틀어 가장 힘들었고 불쾌했다는 것을요. 황급히 축제 현장을 빠져나온 저는 옷을 여미기 바빴습니다. 숙소까지 길을 걷는 과정에서도 성희롱 위협을 몇 번이나 받았는지 셀 수도 없었죠. 그 와중에도 저를 도와주는 시민은 없었습니다. 남성에겐 기대도 안 했으나 여성들까지 저희 처지를 외면할 줄 몰랐죠. 숙소까지 오는데 발가벗은 기분을 느꼈던 저는 중국에게 너무 화가 나서 찍은 영상을 거의 편집하지 않고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가 제 채널에 찾아온 중국 네티즌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었어요. 누가 봐도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던 그 영상에 대해서 중국인은 저를 헐뜯으며 본인들의 문화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혹시 우리 중국 욕을 하려고 올린 영상이야? 우리는 성스러운 의미로 물을 뿌릴 뿐이야. 과도한 양의 물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기분 좋게 축제를 즐기고 있었던 것뿐인데 왜 중국을 욕하려고 안달이 난 거지? 우리 중국을 헐뜯으려고 일부러 오버하지 마.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에 대한 열등감이 가득한 건 똑같은 것 같네. 관광객들은 중국 놀러 오면 꼭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더라? 지네들이 뭔데 우리 위대한 중국을 테스트해보려고 해? 생리혈은 왜 묻히고 다니는데? 그거 만져달라는 표시 아니야? 중국 발밑에도 못 오는 수준들이면서 중국 테스트하려고 하니 그리 당한 거지. 꼴 좋다. 그 많고 많은 중국인 중에선 양심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이 지적한 물총으로 성추행하던 중국 남성들에 관한 얘기가 많았는데도 중국인들은 그것을 불법 행위라 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그러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거면 중국을 떠나라는 얘기만 많았죠. 너무 기분 나쁜 시간이었습니다. 태국에서는 단지 불쾌한 위협만을 느꼈다면 중국에선 더러운 위협을 느꼈어요. 원래라면 중국에서 하룻밤 자려고 했는데 기분이 나빠서 중국을 바로 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숙박비를 전부 날리는 것조차 상관없었어요. 그저 중국 땅에서 빨리 발을 떼고 싶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중국 호텔의 욕실은 또 얼마나 비위생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유독 변기 주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샤워하는 내내 거슬렸지만 어차피 샤워만 끝내고 빨리 나갈 거라서 그냥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휴대폰으로 제가 묵은 중국 호텔을 검색해봤더니 그 호텔이 비위생 문제로 유명한 호텔이더라고요. 욕실 수건으로 변기를 청소하고 변기를 청소한 수건으로 여기저기 욕실 물건을 닦는다는 한 여행객의 후기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선 공항에서 손을 몇 번이고 씻었습니다. 분명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도 흙탕물을 뒤집어 쓴 것만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당장이라도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잠시 멈춰있던 댓글 알림이 다시 신랄하게 울려 제 심기를 건드렸는데요. 저는 아직도 일본행 티켓을 예매하기 전에 그 알림을 확인한 것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뜨는 댓글을 확인해 보았더니 몇 분 전에 업로드한 중국 영상에 달린 댓글이었어요. 자신을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호텔리어라 소개하는 한국인의 댓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중국의 영상을 보고 비판 한마디를 남길 때 그 한국인 호텔리어는 혼자서 다른 목소리를 내어 더 눈길이 갔어요. 중국에 대한 비판을 하는 대신 한국에 대한 자랑과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여행을 추천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한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기 전 잠시 한국에 들르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기 전 저는 한국인 호텔리어가 추천했던 메이필드 호텔의 방을 예약했습니다.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과 그로 인한 안전한 치안은 저희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명해요. 하지만 한국의 치안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거나 시민의식이 별로라고 말하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이건 한국에 가보지 않는 이상 사람들의 주장만으로 알기엔 헷갈리는 부분이죠. 한국을 가보지 않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치안에 대한 미담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 대한 미담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곳은 저희 외국인들에게 유토피아와도 같은 곳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곳이란 것이죠.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실험해보는 영상을 많이 업로드합니다. 그러한 한국 영상은 늘 보장된 조회수와 성공률로도 입소문난 콘텐츠였어요. 그런 한국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저도 한 번씩 한국의 실체가 궁금하긴 했습니다. 허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저희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단 한 번도 한국을 여행해 본 적이 없던 저였죠. 부모님이 아시면 대노하실 일이고 즉흥적인 결정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한국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생각 외로 재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소문이 소문이기만 해도 콘텐츠를 재밌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소문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제 채널의 인기 영상이 될 것만 같았죠. 우선 구글 검색으로만 보았을 때 한국에 대해서는 칭찬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한국 정부가 네티즌을 사들여 억지로 호감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부정적인 견해가 극소수였죠.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검색 정보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기 전까지 한국에 대한 미담을 믿지 않았죠. 부모님이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한참 후진국이라고 어릴 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한국만은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괜히 갔다가 반일 감정과 일본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범죄를 당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제 마음은 벌써부터 흔들렸습니다. 베이징 공항과 공기 자체가 달랐거든요. 오감으로 느껴지는 청결함에 저는 벌써 중국에서의 불쾌한 기분을 떨쳐낸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기대감이 조금 오른 채로 곧장 메이필드 호텔을 찾아갔어요. 솔직히 공항을 벗어나자마자 다시 걱정되더라고요. 한국은 비영어권 나라잖아요. 왠지 다른 나라보다 소통적인 부분에서 몇 배는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호텔까지 길을 찾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곤란함을 겪지 않았던 건 지금 생각해도 감동인데요. 특히 버스며 지하철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외국인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영어, 중국어, 일어 등의 언어가 안내판에 함께 표시되어 있었고 내리는 방향과 지하철을 빠져나가는 출입구까지 보기 쉽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남의 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데 이렇게나 편리하기는 어려운 법이거든요. 당연히 해외여행을 가면 남의 나라의 시스템과 인프라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모국도 아닌 한국에서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이토록 느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과장이 아니라 대중교통만으로 한국에서 미래 도시의 모습을 엿봤습니다. 그렇게 길 한번 헤매지 않고 도착한 메이필드 호텔은 사진으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한국풍과 유럽풍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어 그 모습을 영상으로 안 남길 수가 없었죠. 그러나 솔직히 외관이 예뻤던 건 제가 몇 시간 전에 묵었던 유명한 중국 호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방을 안내받아 입실할 때까지는 경계심을 잃지 않았어요. 중국에서처럼 객실 안에서 불쾌한 냄새나 불길한 흔적이 있을까봐 입실하자마자 방안을 낱낱이 살피고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먼지 한 톨 있는 것이 용할 만큼 청결했고 쾌적함까지 느껴지더군요. 뭐든지 좁고 작은 일본 호텔과 다르게 쾌적하고 넓으면서 훨씬 저렴한 한국 호텔의 인프라에 부모님이 말한 후진국 한국은 또 다른 나라인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덕분에 저는 마음 놓고 기분 좋게 샤워할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곳에서 씻고 나오니 중국이나 태국처럼 물축제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스러워진 기분이었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외출해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사람이 많은 서울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도 서울 페스타라는 축제가 진행 중인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막상 장소에 도착하니 한국인들의 표정이 전부 무감해 보여 겉으로 보기엔 도움을 줄 것 같은 다정함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길을 찾을 때도 그렇고 호텔에서도 한국인의 친절함은 이미 겪은 상태이긴 하나 아는 체 하는 것만으로도 수치일지 모를 생리 부분에서도 과연 한국인들이 친절하게 반응해 줄까? 그것은 의문이었어요. 그럼에도 이왕 한국에 온 김에 중국에서처럼 생리혈을 묻히고 몰래카메라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중국 못지않게 경악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시작한 지 1분도 안 되어 한국인 여성 2명이 제게 다가왔는데요. 저를 조심스럽게 톡톡 건들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거나 핸드폰 번역 어플로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뒤에 생리가 샜어요. 제 옷인데 일단 이걸로 가리는 게 좋겠어요. 생리대는 있으세요? 그녀들은 생리를 표현하는데 전혀 민망해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창피할지도 모를 상황을 줄여주려는 듯 외벽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기도 했습니다. 그 선의만으로도 충분히 놀랐는데 제게 옷을 건넨 걸로 모자라 생리대까지 빌려주더라고요. 그리곤 주변의 공중화장실까지 길을 헤매지 않게 데려가주는 호의도 보였습니다. 꼭 친구에게 도움을 받는 기분이었죠. 상냥한 그녀들은 저와 헤어지기 전에도 갈아입을 옷이 있냐고 물으며 자기 옷을 흔쾌히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야 저는 몰래카메라였음을 밝혔어요. 여기서 제가 살짝 걱정했던 부분은 지난달 프랑스 촬영에서 자신의 선의가 헛수고였다고 화를 내는 프랑스인이 있었거든요. 한국인들도 워낙 진심을 다해 저를 걱정하며 도와줬기 때문에 실험 자체에 충분히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한국인 여성들은 끝까지 제게 놀라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몰래카메라라고요? 그렇다면 정말이지 다행이에요. 진짜였으면 정말 곤란했을 텐데. 생리를 실수하게 되면 그날 하루는 다 망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여행이 나쁜 기억으로 남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오히려 그녀들의 순수한 반응에 몰래카메라를 진행한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각국에서 다양한 몰래카메라를 진행했지만 이 정도의 감동을 받은 건 한국에서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자리를 조금 옮겨가며 같은 몰래카메라를 몇 번 더 진행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인들은 남녀 불문하고 저희 공경을 망설임 없이 도와주더군요. 특히 남성에게서 그렇게나 많은 도움을 받아본 것은 살면서 가장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을 드러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제 처지를 해결해 주려고 나섰습니다. 저기요.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고 계실래요? 엉덩이를 벽에다 붙이고 계실 수 있겠어요? 분명 생리를 민망해하는 것 같았지만 이러한 실수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편의점에서 손수 생리대를 사다 주는 친절까지 보였어요. 이 정도의 친절은 영국 남자들에게서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더 놀랐습니다. 어떤 아줌마들은 저를 딸 보듯 대하면서 챙겨주기도 하셨는데요.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더니 저를 데리고 근처 빵집에 데려가 빵을 사주더라고요. 이처럼 독특한 경험은 한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의 친절까지 경험했냐면 어느 노부부는 저더러 잘 곳 없으면 본인들의 집에서 재워준다고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생리하는 여성을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그 순간 주인공을 모시는 것처럼 진심과 관심을 주었습니다. 몰랐는데 한국에선 생리하는 날을 마법에 걸린 날이라고 표현한다더군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라서 무척 놀랐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한국인의 반응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낯선 이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내줄 수 있는 걸까요? 한국인들의 믿을 수 없는 국민성과 따뜻한 정에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왠지 한국의 사회는 알게 모르게 모두가 가족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한국의 민족성이 남다르다는 걸 댓글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뿌리 깊은 민족성이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촬영을 통해서 평생 느꼈던 것보다 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해외에 입소문난 한국에 대한 미담을 직접 겪어보니 가히 세계적으로 소문이 날만 하더라고요. 한국인들 표정이 무섭게 보여도 그것이 전혀 인색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다정하게만 보였습니다. 한국에 관련된 영상만 올리면 조회수가 폭발하고 화제가 되는 이유도 너무나 이해가 갔어요. 아마 다들 저처럼 상상 속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영상이 큰 인기를 타고 있습니다. 중국 영상처럼 편집 없이 영상을 올렸는데 지루해하는 시청자가 전혀 없었고 시청 지속 시간도 좋습니다. 또 하나 신기했던 점이 있다면 놀랍게도 한국 영상에 달린 댓글만 굉장히 청정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외국인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대동단결시킬 수 있는 건가요? 참, 알면 알수록 알고 싶은 나라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몰래카메라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여행객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즐기고 싶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길 기대합니다.